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상하수도 과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강사 손영선입니다. 아,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 좋은 물, 우리가 먹는 물, 하수는 아래에 있는 물, 그러니까 좋지 않는 물, 그러니까 뭐 버려야 될 물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하수도는 상당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상하수도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목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등한시하고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하수도 과목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를 구별짓는 물은 상수도 위에 있는 물이다. 하수도 아래에 있는 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뭐다? 중수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돗물 꼭지 나왔을 때 물이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가 되겠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다음에 물 내렸을 때 흘러나가는 그런 더러운 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도다. 그리고 중수도는 이제 이 물을 조금 아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지는 않지만 뭐 잔디에 물을 준다거나 또는 자동차를 세차한다거나 이런 거는 꼭 굳이 엄청나게 깨끗한 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또 굉장히 더러운 물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정화된 중간 정도의 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게 이제 중수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이제 맨 위에 꼭지에 있는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상수도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물도 먹고 그다음에 뭐였죠? 밥도 지어서 먹고 물이 또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가 인간의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토목하시는 분들이 이 물을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 상수도가 굉장히 어떤 세균이 좀 득실득실 한다거나 더럽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수도는 중요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하죠. 상수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그 소변이나 대변 같은 배설물을 이제 내려보내면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빨리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수도가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대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뭐 파리떼도 끓고 굉장히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우리 인간의 생활에 굉장히 윤택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에는요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바닥에 굉장히 거미줄처럼 쫙 깔려 있어요. 우리 혈관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몸도 어쩝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온몸에 쫙 깔려 있어서 우리 혈액을 이렇게 운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렇듯이 상수도와 하수도관이 이 땅 밑에 굉장히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시킴으로써 우리 도시가 굉장히 쾌적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상하수도라는 과목이 이렇게 상하수도가 되겠고 그것들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바로 뭐다? 상하수도다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수도꼭지를 들고 얼굴을 씻고 뭐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고 물을 흘려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접하는 게 바로 뭐다? 상하수도다. 근데 만약 이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느냐?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니까 어째요? 대변이 그대로 있겠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음식도 못하고 여러분도 물 마실 때 요즘 가정에 각자 뭐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물 자체가 없으니까 정수기도 뭐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물을 줄 수도 없겠죠. 빨래도 못하고 그러면 세탁물이 막 쌓여갈 겁니다. 그럼 집은 그렇고요. 공장은 어쩔까요? 공장에 물이 없으면요 우리가 먹는 어떤 음료수도 못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이것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다못해 과자도 못 만듭니다. 과자. 그리고 옷을 만들 때 염색을 할 때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하고요. 그래서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공장이 안 돌아가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니까 생산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살 게 없어요. 그럼 소비 활동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쓰레기 더미네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시죠? 그죠? 이게 상수도가 꺾이면요, 물이 없으면요, 청소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한 달 또 지나기 전에 이런 곳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오물이 득실득실한 도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하나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든 공장이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엄청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보면 상수도라는 건 뭐냐? 가정이나 공장 등에 필요한 물을 관을 통해서 땅속에 묻어있는 그 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설비를 바로 뭐라고 한다? 상수도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곳곳에 이 바로 상수도가는 우리 인간의 혈관처럼 거미줄처럼 아주 그냥 쫙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상수도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때 생활용수, 소화용수, 공업용수, 잠용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쓰이는 거니까 이제 어째요? 가정에서 쓰는 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화용수는 그 소방차들, 그러죠? 그러니까 불 끌 때 사용하는 물이 바로 뭐다? 소화용수다. 공업용수는 공업이니까 어디서 씁니까? 공장에 사용되는 거. 잠용수는 이제 생활 소화 공업용수가 아닌 뭐 잡다한 것들이죠.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세차할 때 쓴다든지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쓰는 물이 바로 이제 잠용수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대단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그 상수도 공급률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5%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물의 수질이 세계 8위래요. 8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순위는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한데요. 8위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냐? 공급률 95%와 수질의 8%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이름만 대면 거의 다 아는 나라들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 독일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수도 물은 상당히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슈퍼에 같은데 또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통 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수죠. 여러분 생수는 상수도일까요? 아닐까요? 이 생수는요. 상수도 관을 거치지 않는 어떤 지하수라든지 또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을 정화를 해서 그리고 또 소독을 해서 만든 그러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는 상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상수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상수도가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걸 왜 생각을 해보자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과목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신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수도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게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900년도 초에 수도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했겠죠.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이라든지 이제 호수물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이나 호수 인근에 이렇게 살았죠. 왜? 먹는 물 구하기도 쉽고 이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여러분 4대 문명이 다들 강가 주변이잖아요. 뭐 황하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뭐 이집트, 인더스 뭐 이런 문명들이 강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농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요. 마을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이러한 강 주변에서만은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 주변에 살 수 없고 이제 자꾸 이제 강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기한 게 이 강 주변에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은 이해가 돼요. 왜? 이 물을 먹고 잘 자랄 거니까. 근데 강 주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의 나무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다. 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지하수를 어떻게 한번 이용을 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우물이죠. 굉장히 사실은 인간이 개발한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죠? 이거 뭡니까? 우물은 땅을 깊이 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고입니까? 물이 고이죠. 이렇게 만든 시설이죠. 그래서 쉽게 물을 강 주변이 아니더라도 구해내게 만든 인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또 생겨요. 이거는 이제 항상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물이 항상 어느 정도 차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뭄이 왔다 그러니까는 가뭄이 왔는데 우물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뭘 고민하냐.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좀 미리 많이 모아두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딱 보니까 강을 따라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댐입니다. 댐. 댐은 뭐예요?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로질러서 큰 어떤 구조물을 만들죠. 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가다 놓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뭐에다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물인데요. 댐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앞에 살펴봤던 우물이든 이 댐이든 간에 이 물을 사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물을 길러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냐하면 지금 수도가 안 깔려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를 지고 물동이를 지고 또 수레에다 물을 끌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물을 길러 날렸죠.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물의 길입니다. 물의 길. 수로라고 표현하죠. 수로.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수나 이런 데서 물 길을 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물 길을 쭉 내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면 이 물을 우리가 갖다 뭐 하면 돼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로를 마을까지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가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언제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따로 있었고요.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이런 물들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라든지 청소할 때 쓰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수로가 또 따로 있었고, 뭐 이 정도로까지 굉장히 발달했던 데가 로마라고 합니다. 자, 외국에 이런 물장사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물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장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샘물이라 할지라도 수질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이 좋은 곳에 있는 물을 기르고 하천도 마찬가지죠. 하천에 물을 길러서 멀리 있는 사람들 갖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뭐 아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아빠가 항상 물만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돈벌이를 하고 이 물장사한테 물을 사서 쓰는 게 되겠죠. 그죠? 서울 같은 경우도 1908년인가 돼요. 뚝섬 수원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수돗물이 처음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물장사들이 샘물을 파서 뜨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돗물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모든 곳에 수도관이 다 설치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이 없는 곳에는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팔고 그러면 이제 이 물장사들하고 수도회사가 이제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약 한 적게 먹은 사람은 1리터에서 많게는 15리터의 물을 마시고요. 또 먹는 식품에 포함되어져서 먹는 양은
까지 합치면 한 2, 3리터가 또 거기 또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상수도는 먹는 물 외에도 어떤 취사라든지 세탁, 청소, 뭐 목욕 또는 수세시, 화장실 이런 데서 이제 이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들은 대부분 이제 하천이나 또는 아까 우물 같은 어떤 지하수 이런 데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쭉 하시면 우리가 상수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상하수도의 총괄적인 개념 살짝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수도꼭지만 두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변해져 왔는지 그런 변천사 통해서 상수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개념을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상수도 개념인데요. 상수도는 뭐냐? 식수로서, 먹는 물로서 도관 및 기타 설비에 의해,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가면 다 배워집니다. 그래서 식수로서 어떤 관이나 어떤 설비에 의해서 사람이 먹는 것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그 시설의 어떤 총체를 뭐라고 한다? 상수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는 깨끗한 물, 이 도가 붙었잖아요. 이 도가 붙으니까 이러한 어떤 도관 설비에 통해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어떤 시설의 총체를 상수도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의 과정을 또 뭐라고 표현한다? 상수도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상수도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자, 우리가 상수도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 있든 언제나 또 깨끗하게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또 비싸게 싸게 또 불이 났다. 불을 끌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더라고 말이에요. 뭐냐면 수량, 물이 충분해야 돼. 수압, 이건 뭐냐면 하수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될 때 그 압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수압이 약하면 물이 다 공급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수도가 공급이 됐을 때는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집들은 물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압이 부족해서. 그래서 압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어야 돼. 깨끗하게 수질. 그래서 수량, 수압, 수질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상수도 3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수도 효과, 그러니까 보건위생 효과가 있잖아. 깨끗하니까 어떤 전염병 이런 게 예방이 되고요. 또 불을 끌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방상의 문제점이 해소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줌으로써 아까 공장 같은 것도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품 같은 거 잘 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관 자체도 어떤 마보나 부식.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더러워서 찌꺼기들이 있다면 찌꺼기들이 그 기계를 마모시키잖아요. 부식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게 되고 관이 막히는 것도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 증가의 효과, 이 세 가지 효과가 바로 상수도 효과의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수도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수도는 크게 일반 수도, 그 다음에 공업용 수도, 그 다음에 전용 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접하는 수도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수도는 크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공업용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쓰겠죠. 공업. 전용은 말 그대로 이제 전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광역상수도가 뭐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니까 광역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광역,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상수도는 말 그대로 지방의 자치단체가, 이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그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만 원수나 어떤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지방상수도를 하겠죠. 자, 그럼 간이상수도를 넘으면 말이 간이가 붙었죠. 그럼 조그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급수 인구라든지 또는 어떤 수도의 공급량이 조금 제한되어지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이상수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 수도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 용도에 맞도록, 그러니까 공업용에 맞게 처리해서 그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도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용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수도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저건 자가용 수도예요.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기숙사가 있으면 또는 사택이 있으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수도, 그래서 자기들의 전용이다 해서 전용 수도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전용 수도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상수도가 있고 공업용으로 쓰고자 하는 전용 공업용 수도가 있게 되겠죠. 자, 상수도 분류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중수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상수도와 하수도의 가운데 껴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더럽지도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죠. 한번 사용한 수돗물이에요. 한번 사용한 수돗물인데 그래도 그렇게 뭐 대변이나 소변 뭐 굉장히 더러운 찌꺼기를 포함하지 않아. 또는 이 포함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약간의 정화를 거쳤어요. 먹을 정도는 아닌데 뭐 이 정도 물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다가 생활용수나 공용,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뭐 차를 세차한다거나 마당을 청소한다거나 뭐 이런 데 쓸 것이고, 또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데 사용되는 공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는 수도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중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수도 용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의 어떤 용수, 대변 소변 보고 나서 물 내릴 때는 굳이 깨끗한 상수도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냉난방기에 물을 공급하는데 그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의 용수라든지 청소할 때 쓰는 물, 청소용수, 자동차 세차용수, 그다음에 살수, 여름에 또 뭐 더울 때 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기타 다른 목적으로 또 물 뿌리는 거, 그다음에 분수용수, 그다음에 소방용수.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물 분수됐을 때 거기 가서 애들이 뛰어놀고 놀잖아요. 근데 의외로 거기서 자칫 잘못 놀면 피부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수용수는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다. 먹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중수도 시설이 설치가 이렇게 퍼지면 그 오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효과.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세차라든지 이런 데 중수도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쓴다면 하수도 물을 쓸 수 없으니까 거기는 상수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 이제 중수도 물을 씀으로써 상수의 어떤 사용량, 급수량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상수도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투자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고, 그죠? 그 상수도 물을 덜 쓰고 중수도라는 것은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한번 썼던 물을 다시 쓰는 거니까 그 물의 원수, 원래의 물, 그죠? 그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재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버려버리면 하수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다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수 발생량도 어때요? 좀 줄어들겠다. 또 갈수라는 거는 일단 좀 수치적으로는 나중에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배우고요. 또 갈수 같은 경우는 뭐 측량학이라는 과목에서 나오고 그럽니다. 또 지금 당장 그 수치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갈수하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 할 때 갈증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물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럴 때도 이 대도시 같은데 물이 만약에 공급이 안 돼 버리면 도시 생활이 마비가 돼 버리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도시의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이게 중수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했는데 이걸 만약 암기해서 푼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죠. 공부하실 때. 그죠? 그러면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꼭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험이 보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를 접근하면 쉽게 어떤 것부에서 이해하고 또는 어떤 이론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좀 이론적인 마킹 같은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도 사업과 간이 수도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간이라는 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간이는 조금 간소하다는,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보면 수도사업은 급수인구가 5,001명 1인 이상인 경우, 그때 그 수요자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사업을 하고요. 간이수도사업은 급수인구가 101명 이상 5,000명 이하인 경우에 수요자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간이수도사업을 하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냐? 대충 저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업과 간수도사업을 구별하는데, 음용수를 받는 급수 인구가 5,001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5,001명. 그럼 무조건 수도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질 거 아닙니까? 현재는 5,001명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그럴 때는 간이수도사업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4,500명이야. 근데 이게 이 도시가 계속 발전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럴 때는 간이수도사업 못 하잖아요. 뭘로 가야 돼요? 수도사업. 그래서 이런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냥 대충 이렇다. 이런 감을 좀 잡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시설은 뭘 수도시설이라 하냐.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처리하기 이전의 물. 그러니까 하천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수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또는 이거를 깨끗하게 정화한 그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바로 뭐라 한다? 수도시설을 한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하나씩 배워가겠죠. 여러분 가겠죠. 그래서 취수는 뭐를 취하는 거다. 조수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다. 도수는 뭐 물을 이것도 운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도 운반하는 거고, 이것도 운반하는 거고, 이것도 운반하는 건데, 이거 뭘 운반하고 조금씩 달라요. 이거 배워야 되겠고, 급수는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급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왜 소비자한테 주는 걸 급이란 단어를 썼냐? 우리가 밥을 줬다 해도 급식한다고 그러죠. 급식. 우리가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급수, 물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줄 때 급자라는 글자를 붙여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 사업자가 설치한 급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급식, 밥을 탈 때 우리가 돈을 주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돈을 주고 먹죠. 급수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우리가 줘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자에게 음용수를 수도사업자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자가 뭔가 설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직접 연결해 주는데 그 직접 연결비를 누가 낸다? 수요자가 내는 거죠. 급수 장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급수는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